자, 이번에는 그 박은정 의원이 그 법사위에서 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서 앞에서 PPT를 띄우면서 검사장 그 18명의 사진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박은정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경고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지난번에 그 연판장 돌렸잖아요. 그 2명 빼고 18명이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연판장을 돌렸는데 이들이 이제 친윤검사다. 왜 이런 사람들을 검사장에 앉혔냐라고 박은정 의원이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박은정 의원의 우려는 뭐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검사들도 국가공무원인데 이런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런 일종의 검사들의 집단 항명. 일종의 검란 같은 거는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었던 검사들이 일종의 뭐 자기 다 조직으로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왜 특검은 왜 이런 검찰 폐지에 대해서 아무 목소리를 안 내냐라고 사실상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렇죠. 저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도 막 뭐 검사들이 뭐 일선 평검사부터 뭐 부장검사 검사장까지 뭐 이제 뭐 검찰 내부 게시판 그냥 이프로스 같은 데다가 막 글을 올려가지고 막 욕도 하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에게 뭐 무슨 이거는 무슨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는 거는 뭐 깡패나는 행동이다라는 막말로 서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서 징계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의 큰 배경은 검사징계법이거든요. 그렇죠. 검사징계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있기 전까지는 파면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 뭐 최대 해임까지밖에 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게 특권이거든요. 이 법이 1957년도에 만들어졌나 그랬을 텐데 당시에는 사실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경찰이 실제로 뭐 최고 권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경찰들의 그런 인권 탄압이라든가 약간 그런 권력을 남용하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그 역할을 부여했고 그거를 신분보장을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위해서 이제 뭐 탄핵 아니면 파면할 수 없게 이제 보장을 해준 건데 지금 검사들은 일종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죠. 아예 정치 검사가 돼버렸잖아요. 자기들이 정치적 세력화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 법도 폐지를 해서 검사들도 어차피 똑같은 국가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교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소방관도 그렇고 다 똑같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 조치를 거쳐서 파면도 될 수 있는 건데 왜 이 사람들만 특권을 줘야 되냐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박은정 의원님 말씀 같은 거는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뭐 이렇게 날려버려라 뭐 이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근데 사실상 법이 있고 아무리 잘못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거쳐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법 프로세스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관한테 경고하라고 하는 거는 이 법무부 장관은 누가 임명한 분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굉장히 심하고 있는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법무부 그런 데에서 왜 이 사람들을 중용했냐고 하는 거는 자칫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인사가 잘못됐다라고까지 비춰질 여지도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조국혁신당도 야당이니까 대통령에서 비판하고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뭐 이런 혼란스러운 내란 정국에서 정부가 도래한 지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로 다 물갈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절차 위반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헌법수호 TF 만들어서 각 부처별로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인사조치하라.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징계하고 조치를 해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걸 무시하라는 말처럼 들려서 저는 그 주장은 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어쨌든 그 20명 지검장 가운데 검사장 가운데 2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임은정 동부지검장 그리고 김태훈 남부지검장 이 2명 이 2명의 검사장이 연판장에 서명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전 서명하지 않은 건 잘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런 연판장 같은 거는 이게 집단 항명인데 이거에 참여 안 한 거는 잘하시니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뭘 믿고 그렇게까지 의스댈까? 그러니까 아마 저는 검찰청 폐지되기 전에 약간 마지막
일종의 뭐 항명 내지 발악을 하고 계신 걸로 봐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충분히 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된다. 예. 그건 보이고, 근데 다만 이제 이 뭐 최근 질의할 때 보니까 뭐 이제 이 사람들의 사진 얼굴과 이름까지 막 나열해가면서 하고 계셨던데 뭐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예. 자칫하면 이게 약간 일종의 좌표찍기 했다는 비난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지자들한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라라는 좌표찍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런 집단항명하는 검사장들은 전 다 다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예. 다만 그 인사 조치를 넘어서서 이런 식의 뭐 인적사항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공개하고 하는 게 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자칫 그걸 너무 이제 그걸 약간 남발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일종의 신분 보장을 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예. 최소한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 집단 항명 같은 것도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남용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높아심은 있습니다. 예. 조금 전 말씀하시기를 집단 항명을 한 검사장을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파면감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공무원 조직에서 이렇게 상급자가 결정한 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목소리를 밖으로 내서 언론에서 기사화시키고 그걸 또 야당은 받아가지고 또 그걸 소스로 쓰고 있잖아요. 예. 어디가 그렇게 합니까? 무슨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본 적이 없어요. 전 검찰 말고는. 예. 검사를 말고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단순히 의견 표명을 하거나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뭐 요청을 하든지 내부적으로 이제 뭐 정식으로 이걸 해서 자기 서류를 올려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막 연판장 돌려가지고 뭐 압박을 하는 거 자체가, 실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도 막 검사들이 몰려가지고 사퇴하라고 막 압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물론 그분은 사퇴해야 되는 분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예. 이거야말로 항명 아닙니까? 왜 이렇게 조직 자체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지 좀 야만의 시대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예. 검찰 검찰 내부가 이런 식의 정치적이고 야만 조직이었나, 예.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검사들은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민생범죄 해결을 위해서 존중받을 분이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이 몇몇 정치 검찰에 의해서 검찰 전체가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먹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페북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어미중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과정과 결과에는 별로 신뢰할 수 없었다. 그리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의 정당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서 징계를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하면 됐는데 왜 안 했냐라고 비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정치 검사가 왜곡된 수사를 한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 말 예. 동의하고요. 예.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내용, 판결문도 안 봤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않겠다. 그것도 옳은 내용을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예. 물론 이문정 검사장이 과거에 용기 있게 무죄 구형을 한 것 때문에 뭐 징계도 받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 이제 그럼 불의에 맞서 싸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칭찬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예.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는 거라고 해서 상부 지시에 대해서 바로 이거를 뭐 그냥 커트시키고 항소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칫하면 이건 이제 약간 불법을 하라고 약간 부추기는 건가? 예. 조금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과거 이문정 검사장이 무죄 구형하고 했던 거는 그 과거사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익적이나 정의에 부합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마치 뭐 항소 포기게 하는 불이고 항소를 하는 게 정의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항소를 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법무부도 아니죠. 검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포기하는 게 규정이라든가 뭐 원칙에 맞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건데, 그걸 포기하지 않은 게 용기가 없어서 항소하지 못하고 포기에 따랐다? 이런 말은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도 검찰 내 관리자의 입장인데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검사 징계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현재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죠.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 징계법을 고쳐가지고 검사의 파면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검사징계법에 따르면은 이제 뭐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의해서 파면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예. 헌법과 그 연결돼 가지고 또 이제 대통령령에 의하면은 검사장이 평검사로 이제 강등되는 거는 또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 그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검찰 검사들만 불이익주자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공무원하고 동일하게 대우해 주자는 거예요. 동일한 예. 대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아야지. 무작정 이렇게 뭐 신문상의 사실상 보호를 해주는 이런 구조는 특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